네, M7 기업 상황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M7 기업들의 상황, 간밤 상황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어제는 7%대 상승 보였지만 오늘은 호재성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FSD 관련 바이두와 협력 소식 들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M7 가운데 장중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반납하며 마무리된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아랍에미리트가 AI 칩 수요에 대해서 급증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상승분 지키지 못한 모습이고요. 그 밖의 기업들의 상황들도 좋지 못하지만 메타의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4%대 하락폭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M7 상황 점검해 봤는데요. 간밤 주요하게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다음 장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PPI 발표가 됐죠.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선 CPI 지표와 비슷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이번 간밤 시장 상황에서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더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운데 있는 부분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매주 목요일에 발표가 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PPI 중에서도 PC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지수들이 양호하게 드러났다라는 점이 시장의 안심을 키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유럽산 술에 200% 관세를 부여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이어지자 시장은 불안감 여실히 떠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종전에 관련한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 30일간의 휴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미국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미국 측에서도 이제 종전에 대한 부분은 러시아에게 공이 돌아갔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내놨는데요. 러시아는 휴전안에 대해서 논의할 점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정을 약간은 보류하는 모습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30일간 휴전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적인 통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단에서는 앞서 오프닝 때 들으셨던 것처럼 인텔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2가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 확인하시죠. 먼저 관세입니다. 간밤 상황도 그렇고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건 관세 전쟁인데요. 관세 전쟁 업데이트 최최종까지 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는 소식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기준으로 철강 관세가 시작됐죠. 앞서서는 25% 예고했다가 2배 물리겠다라고 했다가 미국을 향한 전기료 관세가 부과 취소되자 다시 한번 25%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세 예정대로 부여됐지만 EU와 캐나다의 반발은 심했는데요.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로 EU는 4월부터 미국 제품에 대한 41조 원 관세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품들 중에서는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 그리고 주류 중에서도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는 50%가량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직접적 언급이 있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하나로 약 31조 원가량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밤 미국은 EU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EU의 주류 제품 앞으로 200%가량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끔찍한 50%의 관세 부과다라는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트루스 소셜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경제 상황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뿐만 아니라 베센트 재무장관의 언급에도 주목해야 하는 한때가 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은 현재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real economy, 진짜 경제에 주목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작은 지표들에 움직이기보다는 진짜 경제, 견고한가라고 물었을 때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고요. 지난 3주간의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실물적으로 경제 지표는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앞선 PPI까지 고려한 언급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백악관은 현재 미국의 경제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경제가 괜찮다라는 언급에 대해서 관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풀이하는 모습입니다. 그 영향으로 앞서 보셨던 3대 지수와 함께 M7 기업 상황들도 하락세 면치 못하며 마무리가 됐네요. 이유는 약간 강경한 입장입니다.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선 전기료 취소와 같은 스탠스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데요. 관세 향방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저희와 함께 꾸준히 지켜보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종목단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이제 정말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 됐습니다. 새로운 CEO가 임명이 됐는데요. 립부탄 새로운 인텔의 CEO가 어제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CEO 자리를 공석으로 둔 지 3개월 만에 새로운 CEO 임명입니다. 특히 이 립부탄이라는 인물, 반도체 업계의 베테랑으로 통하는 만큼 인텔에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간밤 주가는 15%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종가는 14%가량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 소식 어제 시간외 거래 시간에도 함께 나왔던 소식이기 때문에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10%간의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그 외에도 오늘도 15%가량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렇게 계속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은데 월가의 반응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굉장한 호재성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번스타인은 만약 이번 새로운 CEO 교체가 실패로 끝난다면 인텔의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도이치뱅크 측에서도 앞으로 인텔이 보여줄 전략적 변화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새로운 CEO를 임명함에 따라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밀린 과제가 너무 많죠. 이제 과제를 조금씩 청산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장밋빛 미래, 파운드리 단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증시 마감 상황 바로 짚어주시죠. 네,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유럽 연합에 대해서 주류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관세를 많이 매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200%나 주류 관련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뭐 철강, 알루미늄 그런 것들을 관세를 25% 매긴다고 하자 EU, 유럽 연합에서 계속해서 또 주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50% 먼저 이제 관세를 물겠다. 미국한테 먼저 선포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주류 관련해서 50% 당하자 이제 200%좀 매기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PPI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양호하게 나왔고 이런 것들은 어제 나왔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크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산자 물가지수 PPI 역시 괜찮게 나왔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냥 양호하게 나왔다. 뭐 저번보다 좀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들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감으로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고 이런 것들 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지금 종전을 한다고 말은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이제 협상을 했잖아요. 30일 이내로 휴전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이제 또 군복을 입고 막 쳐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위기감 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미국이 또 캐나다랑 또 안 좋아요. 캐나다는 안 좋아서 뭐 캐나다를 51개 주로 편입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요? 네, 처음에는 농담이나 아니면 그냥 으름장 놓는 거 경고 막 이런 걸로 알았는데 진심으로 자세하게 풀어내는데 왜냐면은 처음에는 뭐 그냥 51개 미국이 50개 주니까 51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세히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캐나다에 계속해서 관세를 물고 있고 관세를 물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캐나다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캐나다 너네가 이제 우리 미국이랑 합병을 하면은 그런 관세 안 물어도 된다. 그런 고관세 이런 것들을 안 물고 그냥 우리 미국 시민처럼 똑같이 해도 되고 두 번째로는 캐나다 군사력이 약해요, 되게. 군사력이 약하다 보니까 미국이 그 나토가 있잖아요. 나토 북미 연합 이 군사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 대부분의 방위 부담기를 내다 보니까
캐나다는 돈도 별로 안 내고 뭐 군사 그 병력도 별로 없는데 미국이 캐나다를 지금 지켜주는 꼴이다. 그러면 더 이상 지켜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러면서 차라리 그냥 미국으로 속해라. 합병하면은 우리가 지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발언들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게 농담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은 진짜로 하고 있고 뭐 그 밖에도 뭐 그린란드 등등에 대한 뭐 합병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캐나다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쵸. 이거 원래 갑자기. 커피도 원래 아메리카노 커피 있잖아요. 네. 커피도 이제 캐나다에서는 뭐 아메리카노로 바꿔가지고 캐나디나노, 캐나디아노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름을 바꿔서 예, 원래 부르는군요. 아메리칸에 아메리카노가 네. 들어가잖아요. 캐나디아노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커피도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미국 불매 운동이 엄청나게 심해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불매 운동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나스닥에 좀 큰 조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캐나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참 모두 생각하기로는 또 저렇게 세게 이야기하는구나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또 새롭게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미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종목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인텔 먼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인텔 새로운 CEO가 부임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급등할 만한 재료였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저번 CEO가 그 CEO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많이 안 좋아졌죠, 인텔이. 그래서 많이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보면은 이 반도체 왕국을 만들었던 인텔이 아주 몰락의 길을 걸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신뢰를 잃어가면서 지금 2024년 8월에 발표된 그런 실적 같은 경우는 인텔 역사상 최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만큼 경쟁사 대비 많이 밀려 나가는 모습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15,000명을 해고하게 됩니다. 인텔에서. 그래서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오하이오 공장 이런 포함해서 일부 건설 계획도 연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 공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그래도 뭐 3공장, 4공장, 5공장 이렇게 돼야 이제 수주도 많이 들어오고 대량 생산으로 될 수 있는데 오하이오 공장 하다가 지금 취소 및 연기. 그러니까 완전 취소는 아니지만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빨리 지어봤자 뭐 수주가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운 CEO가 지금 들어서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어제 우리가 또 살펴봤던 인텔에 대해서 합작 투자 네.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TSMC라던가 뭐 엔비디아 등등이 이제 이쪽 인텔에 대해 합작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런 자금들을 얼마나 그 반도체 쪽으로 좀 잘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은 사실 전반적인 미국 증시가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유일하게 좀 크게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간밤에 15%가 올랐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종목은 추세가 많이 빠졌었던 이런 종목이죠. 그래서 많이 좀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모든 이동평균선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10일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하면서 좀 상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추세의 완전한 좀 전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텔은 워낙에 또 제조업 기반의 그런 생산 설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일단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이 크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뭐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은 이만큼 돼 있는데 이 정도 나오면은 실망 때문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바로 근데 이제 공략하잖아요. 인텔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 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인텔이 오히려 좀 나스닥에서 또 미국 증시에서 투자 매력도가 좀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텔 같은 경우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뚝 떨어져서 혼자 15% 상승한 모습 일봉 차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텔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얼만큼의 발전을 보여주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에 관련된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관세. 저는 정말 기사를 보면서 진짜 200%를 물린다고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봤는데 캐나다 편입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200% 관세도
정말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먼저 이제 미국이 먼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을 했고 네. 관세 유럽 연합에다가 25%를 매기겠다 하니까 유럽 연합에서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그런 술에 대해서 50% 관세를 미국에 매기겠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0%를 네. 매기겠다는 건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200%가 두 배가 아니죠. 두 배가 아니고 사실 세 배입니다. 왜냐하면은 100%를 매기는 게 네. 두 배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맞네요. 수익률도 뭐 50%, 70%, 100% 되면 두 배가 되고 300%면 200%면 세 배가 되는데 네. 이거 만약에 술이 뭐 10만 원 하는 술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30만 원에 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좀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좌우가 되고 있고 사실 이렇게 되면 서로 술을 잘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술도 잘 안 사 먹게 되고 뭐 이런 점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미국의 주류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은 어떻게든 협상이 될 거란 말이죠. 협상이 될 거고 그런 점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미국산 위스키 이런 것들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에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은 판매량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경고이고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유럽산 술들을 미국으로 반입을 안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미국산 맥주, 미국산 와인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좀 더 부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미국에 대한 수요가 전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 사람들은 유럽의 술을 마실 것이고 또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술을 마실 건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좋겠다. 여기는 이제 지금 맥주, 뭐 소주는 안 팔죠. 맥주 이런 것들, 와인 이런 것들을 파는데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술들 막 이렇게 많이 파는데 미국의 술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술 기업들이 많은데 브라운 포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브라운 포맨 역시 미국에서 이제 맥주를 판매하는데 1%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금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 종목은 브라운 포맨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쨌든 1% 가량 상승을 해서 이렇게 나타났고 지금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사실 좀 눌리긴 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죠.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이 있고 미국, 멕시코, 이탈리아 등등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세 전환으로 상당히 좀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소주는 안 팝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주류 관세 관련해서 함께 종목 단위로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실적과 관련해서 언급해 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실적 전망에 아쉽게 못 미치면서 조금 흐름이 부진한 기업들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 로봇주 안에서 아이로봇 먼저 출발해 볼까요? 네, 아이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 이걸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봇 청소기 룸바 제조업체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번에 좀 큰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안 되고 있고 안 좋고 있고 부채 뭐 이런 것들 빚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26%. 그래서 저는 뭐 이 아이로봇 자체가 커넥티드 홈 이런 것들 그리고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입지는 어느 정도 다져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로봇 청소기에 대한 뭐 그런 공급 업체들 회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역시 뭐 많은 삼성이든 LG든 많이 좀 뛰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이 아이로봇이 실적이 좀 안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봇주라던가 AI주 이런 기업들은 뭐 약간 첨단 산업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장밋빛 전망으로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산업적으로는 로봇이나 이 AI가 굉장히 커지는 것은 확실하죠.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과열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그 기업들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도태되는 기업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가까운 예로 이제 메신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초반에 굉장히 뭐 많았습니다. 라인도 있고. 네, 라인도 있고 뭐 네이톤도 있고 네. 뭐 버디버디도 있고 막 뭐 되게 많았어요. 뭐 그랬는데 MSN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카카오톡이 독점하는 이런 식이 되고 검색 메신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독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이버가 어느 정도 그렇게 됐잖아요. 초반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첨단 산업을 볼 때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옥석가리게 해야지 무조건 지금 로봇, AI 반도체, 뭐 장밋빛 전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적은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하고 좀 노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망이 워낙 뚜렷하게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실적이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기업들의 현황 함께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또 하락한 미증시 안에서 우리가 지금 공략해 볼 기업도 좀 궁금해집니다. 한 종목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 소개를 해 주실까요? 저는 버크셔 해더웨이를 가져왔는데 이 버크셔 해더웨이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건데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더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은 이제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는데요. 뭐 둘 다 상관없어요. 가격적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가격이 비싸고 싸고 이 정도 보실 수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기업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기 전에 버핏이 많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다. 지금 회사. 그러니까 버핏은 이제 최근에 이 작년부터 이어졌던 AI 반도체에 대한 과잉 투자 이런 것들을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관세 전쟁이든 뭐 다른 나라와의 대외적인 관계가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측했는지 정말 작년 말부터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정말 그 현금이 지금 버크셔 해더웨이 역사상 사상 최대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가 급락하기 전에 매도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잘 팔았다. 역시 투자를 잘 하는구나. 대량 매도 현금화해서. 근데 이런 자금들은 또 저점에서 다시 산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다시 올라가면 수익이 나겠죠. 자, 그래서 버핏이 아직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버핏이 나중에 이제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네. 90 몇 살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버핏이 이제 후계자를 양성을 잘했습니다. 후계자들을 버크셔 해더웨이의 중요 요직으로 앉혀가지고 펀드 매니저 분들 해가지고 투자를 지금은 그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두 분이 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버핏은 약간 멀리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테드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잘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이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버크셔 워렌 버핏 이후에 버핏이 없는 버크셔도 잘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입증이 되고 있어요. 네. 예, 저희들은 최근에 그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저는 버크셔 해더웨이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고 간밤에 이번에도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버크셔는 계속해서 좀 장기 보유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와 B가 있지만 가격차만 존재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까지 확인해 보면서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서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